자,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데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대단히 경솔한 발언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루어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기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삼신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입니다. 그리고 천대엽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즉시 항고 포기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취소주의는 부당합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이 피고인이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내로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우십시오. 네, 하문경 대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얘기는 그렇다면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급심의 법원 판단을 받아서 좀 관행을 좀 정리해라, 이런 뜻이었는데, 검찰이 조금 전에 우린 그래도 즉시 항고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즉시 항고가 법문에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 즉시 항고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까지 이제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즉시 항고가 법문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 취소가 난 결정에 대해서 이번에 즉시 항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날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제 보석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을 때도 이미 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검찰총장이 시간을 더 빠르게 기소할 수 있었는데 안 해서 이제 탄핵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을 모두 다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로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례, 그 선례처럼 만약에 위헌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있는 모든 재판 과정 역시 이제 잘못 다 엎어질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이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구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되묻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항고라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지 않고 차라리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즉시 항고 말고 이제 구속을 그러니까 석방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항고를 조금 검토해봤던 라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즉시 항고는 인신을 계속 구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위헌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로 검찰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해왔던 본인들의 실무적인 이 선례들이 다 이미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에 본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해왔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부작용까지 우려가 되고 있냐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동일한 주장,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 동일한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모순적인 것은 검찰이 다시 날로 계산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도 날로 계산을 했었고, 그런데 대통령 앞에서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대해서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를 통해서 혜택을 본 유일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금 검찰이 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구속 취소하고 나서 검찰에서 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인용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법무부가 2015년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심지어 몇 년 전에 이 검찰 수사관을 뽑는 시험에서도 이 구속 기간을 산입할 때 네. 날로 계산하라라는 것을 정답으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시험은 다시 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즉시항고를 통해서 일선의 혼란을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본안에서 다툰다는 말도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번에 이 판단, 구속 취소 판단을 한 판사와 재판부와 이 본안에서 판단을 하는 재판부가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즉시항고는 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항고는 포기한다라고 네.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해서 검찰이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네, 저 박준호 논술은 이번 혼란은 사실상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는 해석도 많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해서 피의자를 풀어줘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 다음날 그럼 아니 그 앞으로는 계속 그 영장 시한을 시간으로 계산해라 이런 지침을 내리면 되는데 원래대로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앞으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시간으로 계산하고 다른 피해자는 날로 계산하라는 결정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네. 된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어제 그 법제사법위원회 답변에서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답변을 보면은 결국 법무부와 달리 이제 법원 쪽에서는 이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결정에 당연히 검찰이 불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네. 좀 당황스럽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답변이 이거였어요. 검찰이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지금 내일까지가 시한이니까 즉시 항고를 다시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법원의 답변을 결정이죠.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답변했기 수도 있는 때문에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나왔지만 그 이미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에 즉시 항고권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소멸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법원도 그렇고 뭐 검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법원 쪽도 뭔가 좀 얽혀 있는. 뭔가 좀 매듭이 좀 이렇게 얽혀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만 갖고 또 법원의 입장을 다 대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저 하민경 대변인,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일제히 법원 행정처장의 어제 발언을 상당히 비난하고 나섰더군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그 역할과 지위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이 앞에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 뭐 날로 계산하는 거냐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후반부입니다. 네. 그 후반부가 뭐냐면 이게 그 처음부터 공수처에 이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후에 재심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퉈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날로 계산하고 뭐 시간으로 계산하고 이런 산수적인 문제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었느냐,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었느냐 이 원론적인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라는 부분을 좀 잘 알았으면 저희가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에 있어서 사실 애초부터 수사권이 사실 공수처와 이게 경찰과 또 이제 뭐 검찰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이게 상당히 구멍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애초에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낸 그런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검찰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수사권이 진즉에 조정이 됐었어야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들어가면 사실 안 되고 네. 이게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만큼 이건 다시 이제 경찰로 돌아가서 제대로 수사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 재판 또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많은 변호인들의 그런 전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박상민 전 제가 어쨌든 검찰이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쭉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 거죠. 네,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좀 변수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론이 언제 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파면이 되게 되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었던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다른 죄목으로 대통령을 이제 기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면 뭐 직권남용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죄로도 추가 기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또 한 번 증명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법원에서 이번에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넣었을 뿐이지 그것이 마치 공수처의 수사가 그동안 모두 해왔던 수사라든지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뉴스가 많다 보니까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그동안 집행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든지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여러 판단들의 근거에 봤을 때 사실은 논리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